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 16일 저녁에 큰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콘테 감독이 병 간호를 이유로 이탈리아에 남았다는 소식인 건데요. 일단 그 토트넘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던 콘테 감독이 완전한 회복을 위해 그의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에 남아 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 구단에 있는 모두가 그의 쾌유를 빈다. 수석 코치 스텔리니가 그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네, 일단 그 콘테 감독이 병 치료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이 우선인 거니까요. 콘테 감독 역시도요,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를 통해서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전달을 했는데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구단과 선수들, 스태프들은 물론 팬들을 향한 내 큰 책임감이 나를 경기장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슬프게도 난 일상적인 수술이 아닌 갑작스럽고 심각한 응급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수술을 과소평가하고 말았다. 내 몸은 조바심에 시달렸고 이제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감독직을 멈출 수밖에 없다.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누가 이해하겠는가. 하지만 이젠 쉴 필요가 있다. 힘내라 스퍼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당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전술 같은 것들 짜는 것도, 그리고 이제 경기들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콘테 감독이 부디 몸 회복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콘테 감독의 몸 상태와 관련된 우려점도 있고, 또 이제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 복귀설이 계속 있잖아요. 콘테 감독도 가족과 떨어져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벤트로네 코치라던가 선수 시절 친구기도 했었던 비알리라던가, 또 이제 미하일로비치 같은 감독들이 이제 별세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 유벤투스라던가 AC 밀란 같은 구단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콘테 감독의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 후 종료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풋볼 인사이더라는 그렇게 공신력은 높지 않은 매체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그 잉글랜드 인터넷 매체에서 토트넘이 데체르비 감독에게 큰 인상을 받았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콘테의 후임으로 데체르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보도를 한 기자는 웨인 베이세이라는 기자인데요. 이 기자가 2010년대 초반에 골닷컴 영국판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메일도 많이 주고받았고 했던 기자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 그 풋볼 인사이더 자체의 공신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웨인 베이세이의 공신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이 기자가 그러니까 오랜 기간 아스날 그 출입 기자 역할을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골닷컴 연구판에 편집장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기자 자체의 공신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토트넘 출입 기자는 아니었지만 같은 런던 지역인 아스날 출입 기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먼저 그 토트넘은 브라이튼 감독 데체르비를 콘테의 잠재적인 대체자로 평가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풋볼 인사이더에게 말했다. 아마도 그 토트넘 구단 관계자던가 뭐 그쪽에서 이제 베이세이 기사한테 전달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계속 이어가자면요. 콘테의 계약은 오는 여름에 만료될 예정이고 아직 연장 계약과 관련한 그 어떤 합의도 없는 채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9월 중순 그레이엄 포터의 뒤를 이어 브라이튼 지휘봉을 잡고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체르비는 토트넘의 차기 감독 후보 레이더에 확고히 자리 잡은 인물 중 한 명이다. 데체르비는 브라이튼의 고공행진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특히 공격면에서 브라이튼을 새로운 레벨로 이끌었다. 브라이튼의 득점력은 데체르비 밑에서 급증했다. 브라이튼의 이번 시즌 팀 득점은 39골로 맨시티, 아스널, 토트넘에 이어 4위다. 근데 이제 브라이턴이 원래 그 포터 감독 하에서도 나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득점력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포터가 이끌고 있는 첼시가 바로 득점 부재 문제로 고전하고 있고요. 팀 득점이 13위죠. 포터 체제의 브라이턴보다 데체르비 체제의 브라이턴이 나아진 부분이 바로 득점에 있다, 공격력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중앙에서 조금 더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을 하죠, 데체르비 감독은. 반면 포터 감독은 측면 빌드업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런 모습이 첼시에서도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또한 그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6위에 위치하고 있고 5위 토트넘을 승점 4점 차로 쫓고 있다.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을 향해 가고 있는 브라이튼이다. 참고로 브라이튼의 최고 성적은 지난 시즌에 기록했던 9위
경기였고요. 그리고 5위 토트넘과 승점 4점 차긴 한데요. 2경기를 덜 했어요. 즉 그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면은 5위로 올라서는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데체르비가 브라이튼을 변화시킨 모습에 토트넘 보드진들은 감명받았다. 이전까지 토트넘은 수비적이면서 역습 위주의 전술 구사하는 감독들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계속 이어가자면요. 이제 토트넘은 3년 6개월 사이에 5번째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포체티노, 무리뉴, 누누, 콘테 이렇게 4명이 3년 6개월 사이에 토트넘 감독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5번째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토트넘과 콘테는 지난해 말 재계약을 위한 사전 협의를 가졌으나 그 이상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스럽게 이번 시즌이 끝나면 콘테가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는 속삭임이 커지고 있다 하면서 이 내용의 전체적인 게 이제 끝난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족으로 또 다른 소식으로 토트넘은 메가딜 확정 소식으로 변혁의 정점에 올라 있다라고 적은 건데 메가딜 확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전달해 들었던 1단계 미국인이 이제 토트넘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와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제 데체르비 감독의 토트넘 관련 얘기가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그가 보도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칼럼상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그 토트넘 내부 기자로 상당히 유명한 댄 킬패트릭 있잖아요. 그가 알렉스 디어골드와 함께 탑2로 많이 불리죠. 이브닝 스탠다드의 그 댄 킬패트릭 기자가 칼럼을 통해서 토트넘은 콘테 후임으로 데체르비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 시간 2월 1일자 칼럼이었는데요. 한국 시간 새벽 1시 56분이니까요. 일단 그 제목이 어떤 거냐면요. 토트넘은 콘테가 만약 배를 떠난다면, 그러니까 토트넘을 떠난다면인 겁니다. 데체르비를 고려해야 한다. 이건데 거기다가 이제 밑에 토트넘은 포체티노 복귀에 매료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브라이턴 감독인 데체르비가 진짜 백이다. 이렇게 적은 건데요. 간략한 내용만 얘기 드릴게요. 이게 칼럼이 조금 길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하면은 조금 길 것 같아서요. 간략한 내용을 얘기 드리자면요. 아스날의 벤 화이트와 뉴캐슬의 덴번처럼 브라이턴을 떠나서 성공한 이적들도 있으나 지난 여름에 두 런던 연고로 사이좋게 팀을 옮긴 비수마와 쿠쿠렐라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토트넘과 첼시로 이적을 한 거죠. 특히 쿠쿠렐라는 브라이턴 시절 은사인 포터와 첼시에서 함께하고 있음에도 고전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브라이튼에서 거둔 성공이 개인 능력에만 국한된 게 아닌 환경에 달려 있었다라는 걸 시사한다. 구단의 환경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조직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단으로 이적해서 고전하고 있다라는 소리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브라이튼의 영입 성공은 감독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 데체르비는 현재 훌륭하게 팀을 이끌고 있다. 카이세도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그 카이세도 사태는 그 아스널 이적하고 싶다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겼던 거죠. 내가 떠나는 걸 뭐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가지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이세도가 휴가를 떠나게 됐었죠. 브라이턴에서 강제 휴가를 보냈던 거였는데요. 그런 힘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카이세도 없이도 리버풀에게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다. FA컵에서 2대1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데체르비아에서 브라이턴은 발전 중이다. 포터 시절보다 더 진취적이고 수비에서 공격 전환에 있어 더 용감하며 더 자신감 있게 경기한다. 그는 심지어 아우라까지 있다. 브라이턴 주장인 랄라나는 데체르비아 만나고 30분 만에 진짜 백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자면요. 여기에 더해 그는 처음 사우샘튼 지휘봉을 잡으면서 영국 무대에 입성했을 당시 포체티노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빠르게 선수들을 성장시켰다. 포체티노처럼 데체르비도 무자비한 성향이 있다. 그는 트로사르가 팀 내 득점 공동 선두였음에도 기싸움에서 승리했다. 결국 트로사르는 아스널로 떠났다. 트로사르가 이제 이적하고 싶다라고 막 그랬을 때 얘기인 거죠. 그때 이제 아예 훈련을 하지 못하게 했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다른 한편으로 그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와 위로가 필요할 때를 판단하는 감각적인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데체르비는 많은 다른 구단들로부터 감탄의 시선을 받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여름에 새로운 감독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토트넘 역시 그를 주시하는 클럽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콘테가 시즌 종료 시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협박을 지속한다면
말하자면 포체티노가 후임 감독으로 유력한 게 사실이다. 좀처럼 효과가 없는 복귀 대신 토트넘이 진행 중인 재건의 키를 차세대 거물 감독이 될 인물에게 넘겨주는 경우들이 과거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떠난 감독이나 떠난 이제 선수들이 다시 돌아와서 잘된 케이스보다 못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뭐 무리뉴 감독의 첼시 2기 시절도 다소 아쉬웠었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는 게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하지만 첼시의 케이스처럼 브라이턴의 구조 자체가 감독의 역량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기에 선수만큼이나 브라이턴의 감독이 데려오는 건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사족을 남긴 건데요. 이거는 첼시가 포터 감독 데려와가지고 지금 고전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이턴의 팀 구조가 너무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감독이나 선수나 다소 뻥튀기가 됐을 위험성이 있다라는 소리인 건데요. 근데 어쨌건 데체르비 감독은 많은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다니엘레 롱고라고 칼치오 메르카토 기자가 이 기자가 상당히 유명한 기자인 건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최근에 한국 시간 2월 7일에 데체르비에게는 1,300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300만 유로만 지불을 하면은 데체르비를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감독에게 1,300만 유로가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토트넘이나 다른 빅클럽들이 감당하지 못할 금액은 아닌 거죠. 포터는 더 많은 금액으로 첼시가 데려가기도 했었고 나겔스만도 뭐 바이언이 데려갔을 때 1,5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 선이라는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제 데체르비 감독이 그러면은 현재 어떤지 잠깐만 뭐 간단하게만 이제 살펴보자면요. 현재 브라이턴이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뭐 브라이턴 구단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2017-18 시즌에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승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15, 17, 15, 16위를 거쳐서 지난 시즌 9위, 그리고 현재 6위인 건데요. 근데 이제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 승점 4점 차 6위인 거죠. 만약 2경기 덜 치른 거를 모두 다 승리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토트넘에게 승점 2점 차로 앞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브라이턴은 최근 7경기에서 5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즉 토트넘을 역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데체르비 감독은 공격적인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합니다. 이거는 뭐 사솔로 시절에도 그랬고 샤흐타르 감독을 맡았을 때도 그랬는데요. 특히 측면 풀백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해요. 여기 파스칼 그로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돼 있는데요. 이 선수는 원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던 선수였거든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과감하게 풀백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중원에서의 볼 점유라던가 그리고 패스를 주고받는 이런 축구들을 상당히 잘 구사하는 데다가 측면 활용도 상당히 잘 하는데요. 실제 솔리마치하고 미토마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솔로 시절에도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베라르디였습니다. 17골 7도움을 올리면서 팀 내 최다골과 최다 도움을 동시에 기록을 했었고요. 또 이제 당시에 라스파도리도 측면에서 많이 뛰었었거든요. 라스파도리가 6골을 넣으면서 팀 내 득점 3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하메드 트라오레라던가 아니면 제레미 보가 같은 선수들도 측면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보가는 당시에 세리에아 드리블 돌파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브라이턴에서도 뭐 트로사르가 7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파스칼 그로스 측면 풀백이죠. 6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맥칼리스터가 5골. 그리고 미토마가 떡상했죠. 미토마는 뭐 포터 감독 밑에서는 거의 출전 시간을 받지 못했는데 데체르비 감독 체제에서 주전으로 중용되면서 5골 1도움을 올리고 있고요. 또 솔리마치도 5골 4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솔리마치도 포터 감독 밑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으나 이제 데체르비 감독 밑에서 득점력이 확 올라온 케이스인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지난 시즌 샤흐타르에서도 오른쪽 윙인 테테가 10골 2도움으로 팀 내 득점 1위였고요. 또 다른 오른쪽 윙인 마를로스가 3골 6도움을 기록을 했었고요. 또 이제 왼쪽 윙이었던 솔로몬이 4골 2도움, 그리고 백업 왼쪽 윙이었던 무드릭이 2골 9도움을 기록했는데요. 무드릭 당시 프로 데뷔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테는 레스터시티에서 뛰고 있고요. 솔로몬은 플럼에서 뛰고 있죠. 무드릭은 첼시가 무려 8천만 유로의 거액을 들여서 영입을 했고요. 그러면 뭐 데체르비 감독이 아직 뭐 토트넘 감독에 부임할 거라는 보도가 공신력 있는 데서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조금 데체르비 감독의 전술적인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기는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데체르비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브라이턴 축구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전 사솔로 시절부터 데체르비 감독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요. 만약에 데체르비 감독이 토트넘 감독 후보로 공신력 있는 언론들에서 보도들이 나오거나 한다면은, 그리고 뭔가 근접하는 상황들이 온다면은, 그럼 데체르비 감독의 전술적인 스타일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